안녕, 난 민이라고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파이널 체크포인트 남궁민의 연계 잡는 문학기출 강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알고 있어요. 기다렸죠? 맞아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요, 저한테 되게 특별한 강의예요. 제가 몰라요. 저 이전에 누가 그런 시도를 했었는지는 저는 뭐 알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교재 강의를 해오면서 강마다 그 작품이 과거에 기출된 적이 있는가를 막 탈탈탈탈 털어가지고요. 여러 차례 있다면 그 중에 문제 중에 제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 게 무엇인지를 골라가지고요. 일부러 막 편집해가지고 강에서 다뤄주고 막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소설은 다른 대목 보여주고요. 시는 다른 문제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그랬었죠. 아주 오래전부터 해온 일입니다. 자, 올해는 제가 사실은 이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런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는 게 저는 아이디어 내는 것부터 자료 조사하고요. 편집해서 자료 만들고 강의하고 하는 일이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면 어쨌든 내가 밤잠 줄여서라도 건강 상해가면서라도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왔고요. 올해는 늘 사실 생각만 계속 있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그것들만 모아서 몰아서 이렇게 파이널 체크 포인트 시리즈 안에서 오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몰라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면에 있어서는 혜택받은 한 해의 수험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저 이거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솔직히 힘들어서 내년에는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내년에 제가 이런 강의를 오픈하든 안 하든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기쯤에 내년엔 대학 캠퍼스를 누비면서 신나게 놀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로 이 강의를 오픈합니다. 시작합니다. 세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를 여러분한테 제시하면서 이 강의에 제가 어떤 목적으로 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무엇이고 이런 얘기들을 좀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오래된 미래입니다. 알고 있죠? 유명한 책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용해온 얘기예요. 기출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올해 수능을 내다보는 그래서 오래된 미래, 과거의 연계 작품에 해당되는 대상 작품의 기출의 역사를 훑어 파서 여러분 앞에 제시함으로써 올해 수능에 연계 출제될 때 무엇이 나올지를 예측해보는 효과적인 전략. 그래서요, 제가 이것이 왜 유용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이 작품이 이미 기출에 잡혀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작품 자체가 문학사적인 검증을 거쳤다는 이야기고 작품이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여러 전국 단위 시험, 수능, 모평, 학평에서 그 작품을 출제 대상으로 삼아서 여태까지 한 번 이상 출제를 이미 해왔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문학의 역사 안에서 유의미한 작품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곧 바꾸어서 얘기하면 올해 수능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강의에서 다루는 것은요. 이 강의가 뭐예요? 연계 잡는 문학 기출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출에 있는 이미 출제된 적이 있는 작품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작품이라 해도 충분히 수능에 연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 방법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정리할 수 있고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저는 강의를 열심히 해두었습니다. 그 강의들은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은 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작품들, 기출이 없는 작품들은 해당 강 수특과 수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해 두시도록 하죠.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몇 차례 그런 선 보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실제 실증 자료들을 가지고 보여드렸어요. 뭐? 자, 평가원이 출제한 것과 연계된 연계 교재의 문제와 그리고 지금
이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과거의 그 작품의 기출, 얘네들을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출제 요소가 매우 많은 부분이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한 작품을 두고 전문가가 출제했을 때 문제로 출제할 만한 요소라는 건 궁극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따라서 기출을 통해서 오래된 미래를 통해서 수능을 예측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아주 현명한 놀라운 발상의 전략이 이 강의의 준비에는 밑바탕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맞춤형 특강이에요. 저는요, 오랜 세월 여러분들에게 수능을 지도해온 경력으로 이 강의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여러분에게 가장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표 하나로 정리해 볼게요. 운문과 산문으로 크게 나누어 볼까요? 제가 연계의 방식에 관해서 이런 설명을 했던 적이 이제 약점 공략 강의에서도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요. 운문의 연계 방식은 현대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텍스트가 그대로 연계되니까. 그런데 고전 시가의 경우도 말하자면 김밥 같은 거다. 제가 얘기합니다. 왜? 김밥 착착착 써놨죠. 자, 연시조다. 가사다. 자, 수특에서 1, 3, 5 수가 출제가 됐었다면, 수록을 했었다면, 근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같은 작품에 2, 4, 6, 8 다른 수들이 연계 출제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무늬만 연계지 연계가 아니에요 라고 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소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소시지고요, 여기에 있는 단무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단무지입니다. 결국 연계 교재, 그리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기출을 통해서 다른 부분을, 운문의 경우에도 심지어 고전시가에서는 다른 부분을 만약에 함께 공부했다 할지라도 작품 속에 깃들어 있는 작품의 주제, 즉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 관련된 내용들은 엄청나게 큰 효율적인 도움이 되는 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문의 경우에는요, 학습의 중점을 어디에다 둘 거냐면, 우리 함께 공부하는데 제가 일부러 자료에 운문 파트, 고전시가와 현대시 파트는요, 출제 포인트를 비교 분석해요. 즉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이 작품을 다룰 때 어떤 걸로 문제를 만들었는지를 미리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제시하면서 그 문제 안에서는 출제 포인트로 뭘 삼았는지를 봅니다. 플러스 하나 더 이득이 있죠. 이 전략을 택하면요, 고전시가에서 가사나 연시조에서 다른 대목들을 읽어두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능에서, 시험지에서 여러분들 소름 돋게 만드는 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거예요. 산문은요, 맞춤형 특강에서 전략이 좀 달라요. 왜? 연계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6월, 9월 모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치른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어떻습니까? 사뭇 다른 대목이 출제가 된 걸 경험했을 거예요. 맞죠? 그러나 그 연계 방식을 제가 뱀과 같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수특에서 이 부분을 배웠어. 그런데 이 부분을 연계 출제하면서 지문으로는 여길 다뤘어. 그러나 같은 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뱀을 알아둔다는 것, 그래서 이 뱀이 어떤 뱀인지 알아둔다는 것은 보지 않았던 여기를 보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만, 기왕이면 있잖아요. 이 강의의 목적은 이 뱀의 다른 여기저기를 더 봐두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과거에 제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서비스 했던 것들이 실제로 엄청 큰 도움이 됐다. 선생님 놀랐어요. 바로 그 대목이 또 출제가 됐더군요. 수능 시험 보다가 실려 나갈 뻔했습니다. 뭐 이런 막 소름 돋았어요. 뭐 이런 글들 여러분 선배들 중에 많습니다. 자, 다른 대목 읽어두는 게 결국에 학습의 중점이 될 테고요. 그리고 출제 요소 그 자체보다는 이 소설 단원의 문제들을, 분야의 문제들을 풀다 보면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전형적으로 어떤 문제 유형들이 출제되는가를 또 보게 됩니다. 됐죠? 자, 학습의 중점 부분을 잘 봐두세요. 여기 운문문학의 이 부분하고요, 산문문학의 이 부분. 저는 강의에서 이걸 핵심으로 다룰 거고요. 여러분도 연계 잡는 문학 기출이라는 이 강의의 컨셉에 맞는 공부를 할 때는 여기에 학습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파이널 체크,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파이널 체크 이 시리즈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시리즈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변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험장 가는 길 뭐 이랬던 해도 있었고요. 올해는 파이널 체크 포인트인데요. 이 강의는 파이널 체크하는 강의입니다. 진짜 수능 시험 전에 마지막 보는 강의라고, 작품 보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해설을 들려주고 재미과 감동을 주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지칠 때 선생님 문학 강의 들으러 와요 라고 수많은 학생들이 글 올리는 거 보이시죠? 그런 힐링까지 되는 그런 강의, 미안하지만 이 강의에선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어느 면에선 여러분에게 귀 번뜩 뜰 만큼 반가울 거예요. 왜? 지금은 파이널 체크니까 여유 있게 작품을 감상하고 함께 빠져서 감동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저는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요, 작품 해설보다, 물론 핵심에 대한 해설은 해야 되겠죠. 핵심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풀이하는데 훨씬 더 큰 비중을 둘 거고, 그걸 중심으로서 쭉쭉 치고 나가는 강의가 될 거라는 사실이죠. 자, 그거 기억하시고 따라서 연계교재 작품 미리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강의 시간 안에 다 함께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는 작품이라면 제가 자료에다가 명기를 다 일일이 찾아서 해놨어요. 몇 강을 가서 들어라. 몇 강을 가서 들어라. 필요한 강의는 그거 듣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자료실 강의 자료 출력하고 미리 풀어보고. 됐죠? 그 다음에요, 또 여러분 연계 교재 옆에 펼쳐놓고 수강해야 돼요. 왜? 제가 수시로 자 수특 몇 페이지 펴세요, 수완 몇 페이지 펴세요 할 건데요, 같이 보면서 텍스트는요 자료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같이 보면서 중요사항 점검하고 문제도 보고 해야죠. 반드시 옆에 펼쳐놓으십시오. 끝으로 이건 당부하겠습니다. 수강 후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서로 으쌰으쌰 응원을 하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또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요, 학습 Q&A에 질문을 올리세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나고 번개 같은 속도로 댓글 달아주시는 전국의 수많은 훌륭한 국어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답을 재빨리 달아주실 겁니다. 됐죠? 자, 제가 해야 될 얘기 다 했어요. 우리 2020 파이널 체크포인트,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들어간다 라는 비장한 각오로 놀라운 발상으로 엄청난 일을 한번 이루어내 봅시다. 저는 15강을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과 만날 준비를 하고 1강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자료 출력하고요, 연계교재 펼쳐놓고요. 1강에서 만나죠.